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무거운 뉴스 전해줄 두 분 나왔습니다. 컴퓨터처럼 빠르고 정확한 시사평론 백컴 안녕하십니까. 뚱커벨 인사이트 배종찬 소장입니다. 충성.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 나와가지고 충성을 맹세했다고 청취자분이 문자로 보내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청취자분들과 국민들께 충성 맹세를 했죠. 그래요? 어려움을 극복해내야 되고 오로지 뚱커벨은 국민뿐입니다. 뭐 어디 대선 나가요? 아닙니다. 네.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새로 이번에 뽑힌 공수처장 같은 메시지가 나오네요. 자, 저는 공처가죠.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출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오늘은요 특히 더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퀴즈 맞히시는 분들에게 TBS DJ들 얼굴이 새겨져 있는 특히 10월 달력에는 굉장한 미남의 얼굴이 떡하니 박힌 TBS 한정판 달력들입니다. 최일구 앵커 얼굴이군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정답인데요. 받고 싶으신 분들 퀴즈 정답과 함께 달력 받고 싶어요 꼭 써주세요. 어제도 저 이벤트를 했었는데 오늘도 네. 계속합니다. 배종찬 소장도 네. 달력 하나 줘요? 안 주실 거잖아요. 예? 안 주실 거잖아요. 아이, 어떻게 알아요? 주세요. 이미 알죠. 백컴 교수한테만 줘야 되겠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가 드디어 출범을 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취임사 어떤 내용이었죠?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강조됐습니다. 국민 앞에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다. 국민 눈높이 맞게 수사 기소를 하겠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초지일관 국민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경찰과 선의에 경쟁하는 상생관계가 될 것이다. 성역 없는 수사로 정치적 중립성을 실천할 것이다. 이 대목입니다. 네. 국민 편만 들겠다. 아, 똥커벨하고 똑같네요. 예.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와 공정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라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까지 인용을 했습니다. 아, 도산 안창호 선생을 인용했군요. 네. 안창호 선생님이 오늘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밑줄 몇 개 쳐요? 밑줄 3개. 왜요? 이름이 3글자잖아요. 참. 쩝쩝쩝. 충성! 뉴스 공장에만 정말 충성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앞으로도 차장 인선 등 여러 과정이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산 하나 넘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장만 임명이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공수처 구성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앞으로도 온전한 수사체로 완성이 되려면 최소한 2달. 그러니까 빨라야 3월이 될 것 같아요. 그러네. 당장 이제 공수처 차장을 인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장이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그러고 나면은 다시 이제 공수처 검사 네. 23명까지 또 수사관 40명까지 그리고 직원들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검사 수사관 직원들을 뽑으려면은 그 전에 뭐가 구성이 돼야 되냐면은 인선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돼요. 네. 근데 인선위원회 구성이 또 골치 아픈 게 모두 7명인데 국민의힘 몫이 2명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지만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몫이 2명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반대하니까 결국은 몇 달 걸린 거니까 법을 그 말이죠. 바꿔서까지 해가지고 공수처장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이제 국민의 힘이 계속해서 지연 작전을 펼칠 것 같은데 다행히 의결정지역수 이제 과반이니까 그래도 비토권은 없으니까 좀 괜찮겠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당장 공수처 차장 제청에도 태클을 걸겠다. 그리고 인선위원회 협조를 할지 상당히 지금 암울한 그런 전망입니다. 네. 인사위원회는 그러면 어떤 비례로 구성이 됩니까? 7명이? 7명이 그러니까 공수처장, 차장 그리고 여야 각각 2명씩 네. 거기에다가 외부 위원 이렇게 해서 총 7명이 됩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럼 공수처 1호 사건도 뭐가 될까?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는 3, 4월에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 찝씨 중에 과연 1호 사건이 뭘까? 이 상징적일 건데 네. 관심이 뜨겁잖아요.
뜨겁습니다. 근데 계속 설만 돌고 있고 한간에 굉장히 유력하게 대두됐던 것은 한 달 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이 1호 수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뭐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진욱 공수처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이야기했듯이 아니 그건 원리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정할 것이다. 그리고 1호 수사라는 것이 안에 내부에서 내사를 하는 단계도 있고 또 기소를 준비하는 단계도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1호 수사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그만큼 김진욱 공수처장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켜봐라. 네. 우리가 무엇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택하는지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타 소장님 보기에 1호 사건이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날카롭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무엇이 되느냐보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건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가 될 거가 안 될 거를 찾지 말고 그걸 알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전혀 분명히 날카롭지. 어딘가 또 호출돼서 갔겠죠. 그러면 네. 백검 교수님은 지금 이제 시중에 거론되는 전망으로는 99만 원 불기소 세트 관련. 네. 예, 그래서 기소되지 않은 2명의 검찰 그리고 그 배후 세력까지 가면은 그게 하나 가능성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틀리든 말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틀리든 말든 예, 저렇게 좀 얘기해 김학의 주세요. 네.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뭐 출입국 등등 관련해서 또 배후 세력이 누군가라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된다 안 된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김진욱 처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능성 자체는 성역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이 세 가지 범주로 정리가 되는데 핵심은 역시 검찰 개혁 그리고 무소불위 검찰 권력 견제 감시 이런 부분이니까요. 역시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지금 예단은 어렵다. 네. 그 사탕 도로 주셔야 그러니까요. 되겠네요. 이제.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99만 원 세트만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 여야는 근데 공수처에 대한 입장이 다 엇갈리고 있죠. 네, 완전 극과 극입니다. 공수처장 이제 새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 여권은 엄청난 기대감을, 야권은 또 엄청난 폄하 이렇게 맞섰거든요. 지금 이제 여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감개무량할 것 같아요. 이게 25년 만에. 그러니까 1996년도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 입법 청원해가지고 DJ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께서도 못한 일을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수처를 통해서 앞으로 검찰 개혁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 부패 추방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김진욱 처장도 3대 원칙을 내세웠어요.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 이 세 가지를 내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 이제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검찰 개혁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데 모델 될 것 같고 다만 야권에서는 공수처 차장 가지고 당장 태클을 걸었어요. 왜 복수로 제청을 하느냐. 한 명만 제청을 해야지. 라면서 결국은 대통령 이른바 입맛에 맞는 차장을 선택해 가지고 시작부터 대통령에게 예속되는 그런 공수처를 만들겠느냐. 라면서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차장 제청을 둘러싸고 치열한 검증 공소에 예고한 그런 상태고요. 앞으로 인사위원회 구성 때도 결코 협조가 만만치 않은데 한마디 좀 하면은 국민의힘이 좀 이중적 행태를 계속하는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공수처는 반대한다라면서 또 후보 추천위원회 또 멤버는 또 추천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청문회도 또 참여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려면 한 개만 해라. 그리고 정말로 국민들의 여망 아닙니까? 열망. 그럼 이런 거 좀 받들어서 시대적 과제인 공수처 출범을 깨끗하게 협조하고 달라진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판사들 탄핵 추진에 나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정치권에 아주 핵폭탄이 될 것 같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판사 2명을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판사 탄핵 절차를 밟으려면 먼저 국회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돼야 됩니다. 발의가 되려면 3분의 1 전체 재적에 100명이 넘어야 되는데 이 안에 찬성한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이 107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 발의는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발의가 되면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가결을 하려면은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데 이미 민주당 등 포함해서 범여권 하면은 180석이 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이 되거든요. 네. 국회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은 이 2명의 예고된 판사가 사표를 내도 수리가 안 돼요.
굉장히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넘어가면 헌법재판소 전체 9명 중에 6명 이상이 탄핵하면 이분들은 이제 탄핵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보도 전문 채널 긴급 뉴스로 들어왔는데 미국에서도 그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안 네네. 상원만 남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22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 그렇겠네요. 새벽쯤에 아마 상원에 빨리 하래요? 될까 안 될까 또 이게 중요하죠. 그거는 모르죠. 상원이 지금 총 100명인데요. 지금 현재 50명 대 50명인데요. 3분의 2 넘으려면 17명이 넘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굉장히 공화당 표가 7표가 더 와야 트럼프가 되는데 떨어지고 있고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가 굉장히 지금 분개하고 있기 때문에 꼭 불가능하진 않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뭐 한국과 미국의 탄핵 전문 평론가 같으세요? 제1구 앵커님 오시려면 이 정도 돼야죠. 네, 보궐선거를 앞둔 부산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뚱커벨 관련 여론조사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전체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32.9%, 국민의힘 28.8%로 나타났고요. 서울과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이 중요한데 부산, 울산, 경남에 집중하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을 묶어서 통계 처리한 결과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34.5%, 국민의힘이 29.9%로 나타났습니다. 대개 이 부산, 울산, 경남은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이거든요. 네. 국민의힘 당세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거의 2달여 만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배 교수님 이유가 네. 뭘까요? 이유를 제 생각만 얘기하면 상당히 또 객관성에 시비가 붙기 때문에 일단 언론 보도를 제가 종합해서 얘기를 하면 첫 번째 국민의힘이 너무 오만한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 뚱커벨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PK 지역 보면 여론조사에서 한 2배 정도 이상으로 국민의힘이 계속 이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이겼다 선거 따로 당상이다라는 오만함이 퍼지면서 구태의연한 후보에다가 구태의연한 공약을 내세워가지고 지역의 어려움, 예를 들면 뭐 코로나19 피해라든지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지역 발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선제적인 대응을 못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 하나. 두 번째는 후보가 지금 뭐 9명 정도 난립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공천만 받으면 되니까 하면서 네거티브 상호 공격 비방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지역에서는 중앙정치의 논리, 그러니까 정권을 심판해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밀어줘야 되느냐라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역시 핵심 포인트는 우리 지역을 누가 발전시킬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민심이 좀 요동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핵심이 가덕도 신공항 발전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부산을 찾았어요. 그렇습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 이런 표현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시민의 수건 사업하면 가덕도 신공항이거든요. 예. 네, 가덕도 신공항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어제 부산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서 단순히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한 행보였겠느냐. 여기에다가 이낙연 당대표가 누굽니까? 또 대선 후보니까 그렇죠. 그만큼 PK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한 이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PK는 보수의 텃밭이잖아요. 백헌복의 부산 민심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서 역전됐다고 그러가 이걸 전환된 추세다라고 속단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전체적으로는 좀 PK 지역은 여전히 여권이 좀 열세하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지역의 여론이 고정불변은 아니구나. 아하. 좀 변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정권 심판이냐 국정 안정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요동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연 누가 후보가 되느냐 그리고 이 경선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역시 핵심은 가덕도 신공항을 확실하게 가시적으로 지금 보일 것인가. 즉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그거 하나 한다고
부산 지역이 뭐 확 바꾸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지면 또 박형준 후보가 만약에 안 될 수도 있고 이현주 후보가 될 경우에 왜냐하면 여성 가산점 10% 있거든요. 근데 이현주 후보는 김영춘 후보라고 이제 나중에 되면은 이렇게 두 분이 격돌하면은 지는 걸로 나와요. 현재 대결 여론조사에서는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 발전론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은 정권 심판론을 뽑을 것이냐, 그리고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판세가 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할게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시사학의 컴퓨터 백컴 배정 교수, 인사이트K 뚱커벨 배정찬 소장 아까 하겠습니다. 자, 택배 노동자 과로사 막기에 택배 노사 정부 합의안을 노사정이 마련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죠? 지금 말이죠.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사회적 대타협이 나왔어요. 국회 그리고 택배 사업자 그리고 종사자 소비자 화주 이 5개 대표가 결론을 내놨는데요. 크게 보면 일단 과거에 심야 배송 때문에 택배 기사분들이 굉장히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야 배송을 추방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택배 기사분들의 노동 시간을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택배 분류 작업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걸 과거에는 택배 기사들이 다 맡았는데요. 이거는 확실하게 지금 택배 회사의 책임으로 넘어갔고요. 따라서 이걸 시킬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됐습니다. 네. 그리고 택배비 리베이트 구조도 개선했고요. 또 택배비를 조정을 하기로 했고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설 명절 때 성수기 특별 대책도 마련하기로 이렇게 크게 5가지의 합의가 나왔습니다. 그 보통 택배 기사분들이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한 6시간 동안 지금까지 공짜 노동을 해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심하면은 뭐 20시간 정도 노동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뭐 살인적인 노동이니까 그렇죠. 결국 사람이 숨진 거죠. 지난번에도 작년 연말에도 저희 이 택배 알바하셨던 분류 작업 알바하셨던 분은 출연해가지고 그 세계를 많이 좀 소개해 주시기도 그랬는데 뭐 그쪽에서 쓰는 은어로는 뭐 까대기 작업한다. 네. 분류 작업을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근데 이제 그거를 택배사가 이제 돈을 들여 가지고 인력을 새로 한 수천 명 고용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많게는 한 5천 명 정도 뭐 그렇게 된다는데 문제는 이제 그 비용이 수백억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비용 부담을 누가 마련해야 되느냐. 지금 뭐 택배사들은 마진율이 5%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택배 비용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또 소비자에게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소비자들도 택배비 인상을 어느 정도는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배 소장님, 네. 택배비나 보험 같은 거는 법제도화 해야 한다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회적 1차 대타협의 경우에도 대부분 이제 합의 사항입니다. 법 제도화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택배 산업의 본질적인 발전,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뭐 택배 비용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물류 비용에 이 분류 비용에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 또 한편으로는 택배 기사와 관련된 보험 등도 좀 법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드디어 공수처가 출범했습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취임사에서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와 공정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의 말을 인용한 건데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입니다. 호가 도산. 네. 이분이 누굴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아니 백흠 교수님 도산 그러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그죠? 근데 이분 제가 창우라는 이름은 알겠는데 성이 안창호인지 김창호인지 헷갈립니다. 이분 공원도 있죠. 이분 이름 딴 네. 어디 있죠? 서울 강남 어디인 거 공원이 있는데 공원은 길 이름도 있잖아요. 길 네. 이름. 공원은 안 말해줘. 안 말해준다고요? 네. 자, 0348님 문자 왔는데 190님 상암동 TBS 앞에 정차하는 730번 버스기사 김준홍입니다. 지난번 보내주신 커피 잘 받았습니다. 이 앞에 730번. 네네. 최고의 버스죠. 그러시구나. 네. 네. 안전운전하세요. 커피 보내드릴게요. 예. 커피를 잘 받았다고 지금 문자를 주신 거군요. 네. 근데 피드백이 오니까 굉장히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분에게 한 번 더 보내드리죠. 밖에 김경래 PD가 전권을 갖고 있어가지고 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청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이요.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고요. TBS 한정판 달력 말고 다른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까지 편안한 소파 G2 가구에서 커피 기프트콘, 환도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전국 자동차 정비업체 판매 원바이오 케미칼에서 큐마크 품질 인증 온실가스 매연 감소제를, 파크론에서 우리 가족 건강 지켜주는 워셔블 온수매트를,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를 양성하는 숭실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와 연예예술경영학과에서 커피 쿠폰, 그리고 자연과 과학이 만난 화장품 비엔스에서 미세먼지까지 제거되는 이중 세안제 올인원 클렌저, 프리미엄 반찬 카페 찬상에서 신선한 재료로 만든 정성 가득한 반찬 또는 김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배정우 교수, 인사이트K 배정차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녀석들.